천년고도 개경이 불타오르고 왕은 도망쳤습니다. 고려의 구군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였죠. 강력한 거란의 10만 대군이 한반도를 짓밟고 있을 때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단 한 명의 사나이, 불과 수천의 병사들을 이끌고 10만의 거란군을 농락한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는 퇴각하는 거란 대군을 무려 7차례나 끈질기게 추격하여 괴멸시켰습니다. 폐색이 짙던 전쟁의 양상을 뒤집고 고려인들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꽃을 지폈던 불굴의 투사 양규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핏빛설원 위에서 펼쳐진 그의 최후의 항전을 따라가 볼까요? 이야기는 서기 1010년 고려의 국경 너머 만주벌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란의 황제 성종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십수년 전 1차 침략 때 서희라는 고려의 문관에게 신들린 말발로 농락당했던 쓰라린 기억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는 우리 거란의 군대가 어찌 일개 고려의 말솜씨에 놀아났단 말인가 하며 밤마다 이를 갈았을 겁니다. 이제 그 치욕을 되갚을 때가 온 것이죠. 마침 고려에서는 황실의 권위를 짓밟는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성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군신은 폐륜을 저질렀다. 폐륜아, 강조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죽은 왕을 복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2차 침략의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셈은 뻔했죠. 약해진 고려를 꿀꺽 삼키겠다는 탐욕이었습니다. 그해 11월, 거란 성종은 무려 40만이라는 엄청난 병력, 실제로는 10만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혔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강조가 직접 30만 대군을 이끌고 통주 지금의 평안북도 선천에서 거란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조는 자신의 병력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서희가 말로 해결했으니 이번엔 내가 무력으로 거란을 박살내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강조는 초반 2번의 전투에서 거란군을 격파하며 사기를 올렸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거란 성종은 노련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강조의 진영을 면밀히 살피며 허점을 찾아냈죠. 그리고 회심의 기마병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강조의 고려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의 30만 대군은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결국 강조는 사로잡히고 말았죠. 거란 성종은 강조에게 투항을 권유했지만 그는 죽을지언정 오랑캐의 신하가 되지는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강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고려에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고려의 주력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제 거란군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야말로 뻥 뚫린 고속도로 같았습니다. 거란군은 거침없이 남아있습니다. 서경 지금의 평양마저 함락되자 당시 고려의 왕 현종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 개경은 비어있었고 거란군이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있었으니까요. 현종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몽진을 떠납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어린 왕은 비참하게 도망쳐야 했죠. 백성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왕이라는 자가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다니 대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원망 섞인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거란군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개경으로 진격하여 도시를 유린하고 불태웠습니다. 왕궁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약탈과 학살에 시달렸죠. 고려 역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를 구할 자는 없단 말인가? 모두가 체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려 국경의 요충지 흥화진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흥화진이 함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거란의 10만 대군이 고려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첫 관문이 바로 흥화진이었습니다. 거란군은 이곳에서 한 달 가까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공성병기를 총동원하고 사생결단으로 공격했지만 성은 끄떡도 없었죠. 성이 함락되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그 성을 지켜내고 있던 인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할 양규 장군이었습니다. 양규는 평범한 지방관 출신이었지만 탁월한 지략과 용맹함으로 흥화진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는 성벽을 따라 겹겹이 쌓아올린 방어시설, 그리고 성벽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돌멩이로 거란군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거란 성종은 흥화진의 엄청난 병력을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저 작은 성 하나에 발목 잡혀 있다간 전쟁 전체를 망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흥화진을 우회하여 남하를 계속했고 이것이 나중에 양규의 기적적인 활약을 가능하게 한 씨앗이 되었죠.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남쪽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양규 장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켜낸 이 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왕은 도망치고 나라는 망해가는가? 아마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지켜낸 이곳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의 눈에는 전투 내내 거란군에게 끌려가는 수많은 고려인 포로들이 밟혔을 겁니다. 백성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죠. 이제 거란군은 모든 목적을 달성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리품과 함께 고려 백성 수만 명을 포로로 끌고 말이죠. 양규는 이때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대로 거란군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흥화진을 떠나 소수의 병력만을 이끌고 퇴각하는 거란 대군을 추격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규에게는 승산이 있었습니다. 퇴각하는 거란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있을 테고 포로와 전리품으로 행군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점이었죠. 양규의 첫 번째 추격전은 곽주, 지금의 평안북도 곽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흥화진 수비병 중 1,000명을 이끌고 곽주로 향했죠. 곽주는 이미 거란군에게 함락된 상태였지만 양규는 기습 공격으로 성을 탈환하고 주둔해 있던 거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무려 7,000명의 고려인 포로를 구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전쟁 내내 끌려다니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장군이 있단 말인가? 포로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양규는 그 눈빛에서 다시 싸울 힘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란대군은 여전히 건재했고 양규의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뿐 아니라 지략으로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곽주에서 구출한 포로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후 양규는 다시 거란군을 추격합니다. 이번에는 정주, 지금의 평안북도 정주시 근처였습니다. 양규는 거란군이 방심한 틈을 타 매복 작전을 펼쳤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다가 기습적으로 뛰쳐나와 거란군을 공격했죠. 퇴각 중이던 거란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거란군 1,000명 이상을 살해하고 1,000명의 포로를 또다시 구출합니다. 또 계속되는 기습과 포로 구출 소식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양규 장군의 이름은 고려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이 몽진 중에 고려의 지방 군사들을 모아놓은 것을 알고 있던 양규는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합류한 병력은 겨우 1,000명, 양규의 총 병력은 이제 약 2,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거란의 10만 대군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었죠. 하지만 양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수, 지금의 평안북도 평원군에서 퇴각하는 거란군을 추격했습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거란군을 습격하여 1,000명 이상을 베고 1,000명의 포로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전 지금의 평안북도 안주에서도 또다시 기습하여 거란군 1,000명을 죽이고 이번에는 1,000명의 포로와 약대 200마리 전리품을 얻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거란군은 이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대체 저 고려 장수는 누구인가? 어째서 귀신처럼 나타나 우리 뒤통수를 치는가? 성종의 심기 또한 불편해졌을 겁니다. 승리감에 취해 본국으로 돌아가던 길이 자꾸만 방해받았으니까요. 양규는 거란군의 퇴각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허점을 찌르는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마치 현대 특수부대 작전과도 같았죠. 지쳐있던 고려군 병사들도 양규 장군의 지칠 줄 모르는 투지에 힘을 얻어 싸웠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단지 병사가 아니다.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구원자다. 이런 사명감이 그들을 움직였을 겁니다. 계속되는 추격전 속에서 양규는 성령, 지금의 평안북도 영병군에서도 또다시 거란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거란군 2,000명을 살해하고 수많은 포로를 구출했습니다.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어진 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이참, 지금의 평안북도 태천군에서도 거란군을 공격하여 1,000명을 살해하고 무려 1,000명의 포로를 구출합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추격전에서 양규가 살해한 거란군의 숫자는 최소 6,000명 이상, 구출한 포로는 1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소수병력으로 거란 10만 대군에게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기록입니다. 가히 신들린 활약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는 양규 장군과 그의 병사들의 처절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을 겁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그들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겠죠.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아직도 수많은 고려인 포로들이 거란군에게 끌려가고 있었고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남아있었으니까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마침내 양규는 거란 성종이 이끄는 본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장군은 흥화진 북쪽 삼수채라는 곳에서 마지막 일전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이제 겨우 1,000명 남짓. 반면 거란 성종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철통 같은 퇴각로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작은 고려 장수가 너무나도 거슬렸겠죠. 성종은 양규를 잡기 위해 정예 기병대를 총동원했습니다. 양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거란대군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 그리고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투지만이 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은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하지만 수천의 병력이 수만에 달하는 거란의 정예 기병대를 당해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양규 장군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와 함께 싸웠던 병사들도 대부분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양규는 거란군 1,000명 이상을 더 살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거란군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것이죠. 거란군은 양규 장군의 시신을 수습하여 본국으로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그토록 성가시고도 경이로운 적장이었으니까요. 양규 장군이 전사하면서 거란의 2차 침략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선언하며 철수했지만 그들의 속내는 어두웠습니다. 수많은 병력을 잃었고 약탈한 물품과 포로들도 대부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려인포로 3만 명을 구출한 것은 고려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거란의 야욕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종은 양규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듣고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나는 도망쳤지만 양규는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를 지켰구나 하며 그의 충절을 높이 기리고 홍신으로 추중했습니다. 양규 장군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죠. 그의 활약은 고려인들에게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우리의 투지로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굴의 투지는 훗날 거란의 3차 침략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정신적 토대가 됩니다.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역시 이러한 투지 위에 세워진 것이죠. 우리는 양규 장군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개인의 용기와 희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평범한 지방관이었지만 백성을 향한 헌신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 되었습니다. 개경이 불타고 왕이 몽진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죠. 핏빛 설원 위 홀로 10만 대군을 농락했던 고려의 불꽃 양규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양규 장군의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늦은 밤 역사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댓글로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